워프 추진이 더 이상 순수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곧 빛의 속도 또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선이 등장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나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빛의 속도보다 10배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가져올 환상적인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소리보다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파리에서 뉴욕까지 단 3시간 30분 만에 비행할 수 있었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항공기 개발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콩코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전투기만이 초음속으로 비행하죠. 우리 인간은 이미 다음 문턱에 도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주로 가는 길에는 빛보다 빠른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엄청난 거리를 연결할 수 없고 다음 항성기에 도달하는 데만 수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물리학에서는 인간이나 물질로 이루어진 그 어떤 것도 빛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역학 방정식과 에너지 요구 사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그 속도에 근접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퍼즐을 풀기 위해 정말 구석구석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구부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상과학 우주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우주선이 잠시 가속한 후 밝은 빛만 보이고 물질은 시공간에서 사라져 우주의 어느 곳에서나 다시 나타나는 워프 드라이브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존 W. 캠벨과 전설적인 엔터프라이즈 제작자 진 로든베리와 같은 작가들에 의해 순수 엔터테인먼트로 대중화되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 과학계에서도 이 개념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피하는 트릭.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으며 정지 질량이 0이 아닌 물체의 경우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가 그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대의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딜레마는 물체 주위의 공간을 접거나 뒤틀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워프는 왜곡하다 또는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로 추력을 만드는 대신 공간을 왜곡하는 데 힘을 투자하는 것이죠. 우주선이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미끄러지는 일종의 접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주론과 물리학의 과학적 토대가 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이 개념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간을 접을 수 있는 에너지 생산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입니다. 1994년 멕시코의 물리학자 미구엘 알쿠비에레는 적어도 이론적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웨일즈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 물리법칙의 한계 내에서 빛보다 빠른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성 이론은 물체가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물체가 무거워질수록 가속도를 유지하거나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질량이 거의 없는 입자만이 이 엄청난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자가 그중 하나입니다. 미구엘 알쿠비에르가 자신의 이름을 딴 드라이브를 개발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 뒤쪽에 시공간 연속체가 순전히 국부적으로 팽창하고 앞쪽은 수축하면 왜곡된 영역 외부의 관찰자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인식하는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왜곡된 공간에 있는 탑승자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거나 거의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명한 빛의 꼬리를 감지하거나 별이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약간의 진동을 느낄 뿐이죠. 워프 우주선은 몇 초 안에 정말 비행하는 것처럼, 더 정확하게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것처럼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쿠비에르 드라이브는 가상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앞의 시공간 연속체를 수축 및 비틀어 공간을 동시에 접는 버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버블은 물리적 관성 시스템이기 때문에 탑승자는 실제 가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버블 내부에서는 물리법칙이 적용됩니다.
안팎이 모두 아인슈타인의 법칙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우리가 자동차, 비행기 또는 우주 탐사선에서 알고 있는 추진력과 속도가 아니라 기발한 트릭을 통해 우주를 통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미지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우주를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의해 왜곡되는 평평한 시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효과는 질량의 영향에서 비롯되며 우주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시공간 연속체의 왜곡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있는 당신도 중력을 일으키면서 시공간을 조금씩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맥락에서 인간도 의식적으로 눈앞의 공간을 수축시켜 시간의 주름을 뚫고 다른 공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몸무게로만 공간을 왜곡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양의 힘을 만들어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알쿠비에르 드라이브는 추진체를 사용해 외부의 물리법칙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거품을 내부에 생성합니다. 디젤, 가솔린, 수소, 메탄 등 어떤 추진체를 사용하든 현재로서는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목성 질량과 맞먹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음의 물질. 이론상 질량 또는 에너지 밀도가 음수인 이 이국적인 물질은 오랫동안 찾던 해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여기에 다시 작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음의 물질은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의심되지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물질로 어떻게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형태의 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해도 우주선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어떻게 수집하거나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쉬지 않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워프 드라이브에 대한 가장 최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살펴보기 전에 현재 인류가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빛보다 빠른 여행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으니 꽉 잡으세요. 가장 빠른 우주선.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보편적인 물리 상수입니다. 가상의 엔터프라이즈는 빛의 속도보다 9,000배 빠른 최대 워프 속도로 영웅들을 우주를 가로질러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우주 탐사선은 가장 빠른 우주선입니다. 탐사선은 매우 작고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성, 토성, 금성과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목성 궤도를 돌았던 주노 탐사선은 빛의 속도의 0.0002배에 불과한 초속 74km의 최고 속도로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떠나는데 거의 35년이 걸렸고 현재 지구에서 210억 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주선 중 가장 빠른 우주선은 태양 근처에서 초속 191km까지 도달한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우리 인간이 우주의 기술로는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짧은 거리도 큰 도전입니다. 우주적 규모로 보면 현관문 앞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과학자들이 우주로 보내는 탐사선은 일반적으로 행성의 중력장에서 정교한 가속기동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부 탐사선은 먼저 지구를 2번 돌고 금성을 돌거나 목성을 가속 도우미로 사용합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궤도에서 탐사선은 몇 년에 걸쳐 태양계의 목적지에 천천히 접근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있는 친구가 커피를 마시자며 당신을 초대하고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일부 행성 주위를 수십 바퀴 돌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는 아무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우주 이웃을 방문하려면 10만 년 이상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에서 발전하지 않고 언젠가 우주를 정복하는 종족이 되려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만 합니다.
실제 실현 가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워프 기술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괴팅겐 대학의 에릭 렌츠 박사는 최근 음의 물질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존의 문제를 우회하는 워프 드라이브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했습니다. 렌츠 박사는 이 연구에서 이미 존재하고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광속으로 가속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속칭 워프 버블로 알려진 솔리톤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알려진 양의 에너지 밀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기술적 실용성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드레스덴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다음 획기적인 발표가 나왔죠. 전직 나사 전문가인 해롤드 소니 화이트 박사가 실제 워프 버블을 발견한 것입니다. 화이트 박사는 이미 나사에서 워프 드라이브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매우 가깝게 배치된 두 금속판 사이에서 관찰되는 카시미르 캐비티였습니다. 이 공동 안에는 자연적인 워프 버블인 작은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은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구조물을 어떻게든 대규모로 모방하기만 하면 최초의 진정한 워프 드라이브와 성간 여행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자가 되어 멋진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